2019년 1월 13일은 중국 더저우시 장정촌으로 시집온 22세 양팡이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연도 없는 남성에게 시집온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학대 속에 굶주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했으나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의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을 호소하며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눈 오는 추운 겨울에 맨발로 집 밖에 세워두었고 남편은 몽둥이로 그녀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고인은 양팡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으로 같은 또래에 비해 지적 발달이 늦어져 친구들과 같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지 못해 글도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한 그녀가 시집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가가기 힘든 농촌 총각이 어떤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아들 출산을 위해 결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유라닝의 어머니는 마을 전체 아들들이 호래비로 나이를 먹다 보니 자신의 아들도 그들처럼 나이 들다 죽을 것이 걱정이 되어 급하게 며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와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며느리를 얻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결혼 지참금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라닝 또한 결혼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양팡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했으나 결혼 수년 동안 양팡이 아이를 얻지 못하자 화가 나 그녀에게 화풀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팡은 부모가 결혼한 후 2년 뒤인 1997년 1월 12일에 중국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아버지는 병원에도 어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마을 구멍가게에 가서 딸이 먹을 간식거리를 사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양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자퇴시켜버렸습니다. 딸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소란을 피워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녀는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도왔는데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성장하면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녀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마을 골목에서 놀다가 삼촌들이 새총으로 참새를 잡는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려 집으로 달려갈 만큼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양팡의 나이 18살이 되자 주위에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딸을 시집 보내라며 부모를 설득했는데 2016년 어느새 양팡의 나이 19세가 되었습니다. 추수가 한참일 때면 마을을 방문해 농작물을 구매해가는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양팡의 아버지에게 주위에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있으니 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남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방정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잔중마을에 살고 있는 장빙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양팡보다 6살 많은 남성이라서 크게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장빙의 부모도 환경만 좋았으면 문제가 있는 양팡 같은 여성을 며느리로 맞지 않았겠지만 마을에 있는 여성들은 장빙에 대해 별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벌에 시커먼 피부와 못생긴 외모는 혼기가 찬 여성들에게 별다른 장점을 어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부모가 돈이 많아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많다면 며느리로 들어올 여성들이 있겠지만 그런 환경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처분 못하는 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병들고 어머니는 지체장애에 땅이라고 해봐야 1000평 조금 넘는 땅이랍시고 농사를 짓는 한 해에 80만 원 벌까 말까 하는 양팡의 집에 혼사를 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 딸에게 핸드폰 하나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간 나름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곡물수매인의 소개로 6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은 중국 정부에서 미성년자의 혼인을 금하고 있어 2016년 11월 18일 날짜가 풀리는 날로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풀리자마자 결혼하게 된 그녀는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사진에는 커다란 신부 옆에 아주 마른 남편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 1m 76에 몸무게가 100kg을 넘어 몸무게 60kg도 안 되고 키도 1m 70이 안 되는 남편은 아주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혼례 사진의 필수인 신랑이 신부를 업고 찍는 사진은 찍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양팡은 20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남편이 살고 있는 장전진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장전진은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의 도로보다 훨씬 넓고 차도 많이 다니는 마을이어서 신기하고 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단층집이었는데 한쪽 모서리를 개조해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아동복을 팔고 있었고 살림은 건물 뒤쪽 안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장빙의 어머니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해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고 부족한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습니다. 양팡과 결혼하는 데 들어간 결혼 지참금은 총 13만 위안이 들어갔는데 그중 10만 위안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고 나머지 돈은 가지고 있던 돈과 재고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 빚까지 얻어가며 결혼 지참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혼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빙이 이번 결혼에 동의하게 된 이유는 여성을 알아보던 중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매회사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조건은 하나같이 남편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사와야 하며 시부모와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두 사람만이 살 집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소장농으로 먹고 사는 그의 집 환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장빙과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은 별로 장빙의 가족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로 한참 행복해야 할 장빙은 매일 사고치는 아내를 보고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혼자 침대 머리맡에 서서 한참 동안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다 침대로 올라오는가 하면 이유 없이 컵과 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장빙은 어머니와 상의 끝에 이번 혼례를 모르고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찾아가 정중하게 딸을 돌려보낼 테니 결혼 지참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팡의 아버지는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리고 없어 돈이 없으니 딸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돈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장빙과 부모는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를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은 양팡의 삼촌이 이웃 주민들에게 들었다며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고 결혼 지참금도 돌려받지 못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추운 겨울이건 뜨거운 여름이건 매일 마당에서 농작물을 정리하는 일을 시켜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며느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장빙의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진찰 결과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양팡은 이전에 아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진찰 기록을 가지고 양팡의 부모집을 찾아간 장빙의 가족은 결혼이 무효라며 양팡의 아버지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팡의 과거를 알게 된 장빙은 2018년부터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녀를 방 안에 가둔 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타와 시달림에도 모자라 남편까지 가세하자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얼마 후 식탁에 그녀의 의자를 치워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꼴도 보기 싫다며 밥도 주지 않았고 거구의 그녀는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2018년 초부터 8개월 동안 굶기 시작하더니 100kg이던 그녀의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은 몸으로 변했고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근육들은 늘어나 버렸습니다. 양팡의 아버지는 지병을 앓다 2018년 7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양팡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3일 시아버지는 양팡에게 냄비를 씻어달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시어머니가 강목을 들고 나와 며느리를 내려쳤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양팡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남편 장빙이 일을 마치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 작은 방에 들어가자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는 아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산동성 위청시 인민법원은 시부모와 남편 장빙에게 구타, 감금,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장빙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례비용 37,562위엔과 기타 비용을 통합해 42,000위안을 양팡의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킬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테미였습니다.